이 영상은 헬스조선의 김병수의 우울증 클리닉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우울증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흔한 감정입니다. 환자를 편안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환자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함께 잘 지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다가가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관심한 태도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잔소리가 심한 가족이라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환자가 치료에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면 가족이 약간의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환자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걸 확신시켜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환자를 지나치게 몰아세우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환자를 그냥 내버려두면 버릇이 나빠질까 걱정하는 가족들도 있지만 압박을 가하면 치료 의지는 낮아지게 마련입니다. 환자가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가족들은 우울증에 걸리면 무조건 쉬게 해야 하느냐고 자주 묻는데 쉰다고 무조건 좋아지진 않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라고 할 순 없지만 환자가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회복이 늦어질 수 있으니 가족들은 환자의 회복 속도에 맞춰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주부가 우울증에 걸리면 접근법이 조금 다릅니다. 집안일과 육아로 자기 삶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가 집안일을 대신 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주부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안 됩니다. 환자가 자책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족은 환자에게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고 안심시켜줘야 합니다. 우울증 환자의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가족이 환자의 식사만큼은 꼭 챙겨서 같이 먹는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환자가 자기 방에서 혼자 밥을 먹으려 하면 가족 모두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우울증 환자와 어느 정도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해선 정답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밀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신경하게 지켜보는 게 도움이 될 때도 많습니다. 가족마다,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을 통해 적절한 수준을 찾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효과적인 것은 반복하고 효과적이지 않은 것은 멈춘다입니다. 가족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환자가 오히려 불편해하면 그런 개입은 중지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 반복하면 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을 때 환자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을 다시 하면 됩니다. 환자가 기분 좋아하거나 의욕을 냈던 일들을 떠올려보고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환자가 평소에 외식하며 가족과 대화가 원활했다면 그걸 다시 시도하고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어주거나 산책을 같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으려 할 때 설득하는 것도 가족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경우 가족이 먼저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환자 대신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너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병원에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병원에 같이 가자고 슬쩍 권유해 보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와 함께 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가족의 작은 배려와 이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